NICU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 일은 많아지는데 할 사람은 없다. 안녕하세요. 산성계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두과의 전문이잖아요. 네. 최근에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나왔을 때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요즘 필수과 얘기도 나오면서 저희가 몸소 느끼고 있었던 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조명받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가 최근에 뉴스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NICU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NICU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용인세브란스 병원 NICU에서 근무 중이고요. NICU에서 우리 작은 아기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내용을 가장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는 교수님이시고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NICU로 바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말린 게 사실 주변에 있던 소아과 동료들이었어요. 왜 소아과 의사들이 이게 NICU로 가는 걸 말렸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정정을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과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외상외과 교수님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해봤지만 그런 이제 필수과를 한다고 이제 결정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중요한 사명감과 의지가 필요한데 주위에서 응원은 못 해주고 말리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지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NICU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 일은 많아지는데 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조금 보면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5년 전인 2018년도에는 3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2022년도에는 25만 명도 못 태어났어요. 이른둥이 아이들은 2만 명 넘은 숫자가 그대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체중이 되게 작은 1.5kg 미만의 아이들은 매년 2,000명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따질 때 분모는 점점 줄어드는데 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저체중아 출생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분만병원이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분만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또 미숙아나 저체중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좀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미숙아나 모든 저체중아 아이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원마다 입원 기준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보통 35주 미만 아니면 2에서 2.5kg 미만이면 입원을 좀 시키게 되고 또 뭐 주수나 체중이 크더라도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생존이 좀 어렵다 이러면은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분만병원이 문을 많이 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만병원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가 문을 닫는 경우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병원들이 점점 더 일의 로딩이 올라가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인력은 점점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탈자도 많이 생길 수밖에 되겠네요.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원인은 일단 소아과 의사가 지금 많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전공의 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병원이 중환자실이라는 게 돌아가려면 대부분 대학병원들은 전공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NICU를 유지하는 거를 좀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인근 병원에서도 NICU를 지금 문 닫고 지금 1년 넘게 다시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문을 열고 운영하는 데는 환자가 더 몰리게 돼 있고 대부분 자리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에서 언제 태어나느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성인 중환자실은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너무 없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일반 병실로 환자를 내려서 그 일반 병실에서 집중 케어를 하고 이제 그 빈자리에 환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NICU는 일반 병실로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일반 병실이 없습니다, 신생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가야 되는 컨디션이 돼야 집에 갈 수 있는데 병상이 꽉 차 있으면 더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왜 NICU 의사가 없을까?
안 그래도 지금 소아과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소아과 중에서도 이 NICU를 운영하는 신생아 분과는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예요. 정말 특수하죠. 네. 반면에 이 신생아를 본다고 해서 수가가 높아서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개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 신생아를 전공하신 분들이 대학병원에 계시거나 분만병원을 가시는데 분만병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반 진료를 하려고 개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출산 때문에 이제 개원길이 많이 막혔어요. 근데 이런 특수 파트가 힘든 게 중환자를 보다 보니까 24시간 병원에 누군가 있어야 되고 360일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해 있더라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반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중환자를 많이 보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환자가 잘못됐을 때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대목동 그렇죠. 병원 네. 사건이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서 신생아 분과가 인기가 확 떨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의사만 진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 분들도 참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많은 경력과 교육을 또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신생아를 보는 간호사 수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간호사 한 명이 2명의 환자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도 한 명당 한 3, 4명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몇 년 전 자료긴 하지만 어떤 통계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아기를 뭐 7명, 8명 본다 이런 병원들도 있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아기들이 위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소아를 보는 게 적자예요. 적자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많이 충원을 잘 해주질 않습니다. 간호 인력이 모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학병원에서 오히려 대기가 되게 길다고 해요. 합격을 하더라도 배치가 되는 데까지 되게 긴 거기 때문에 간호대가 모자란다가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에서 간호사를 뽑는 게 좀 인색한 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조 인력이 되게 많아요. 하는 역할이 또 나눠져 있기도 세분화되어 하고. 있고 뭐 간호사가 맡아야 되는 업무 자체가 되게 적은데 왜냐면 보조 인력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업무의 가짓수도 많아요. 환자도 많이 봐야 되고 일도 많으니까 간호사들도 중노동에 시달린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을 안 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드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은 병원을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를 왜 충분히 안 뽑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하는 병원이 떼돈을 벌려고 간호사 TO를 줄인 것이 아니고 적자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아과 미달 사태가 났을 때 정부에서도 제일 먼저 수가 지원을 해줬던 게 NICU예요. NICU 수가를 올려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수가를 올려주기는 했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많이 뽑아서 잘 써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적자였으니까 이 적자 메꿔야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수가를 올려서 병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줄게 라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NICU가 있는 병원은 큰 규모의 병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 내에 수많은 다른 의료 인력들이 있는데 이 과만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급여에 대한 차별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가 올려졌다는데 나한테는 변화가 없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꼭 무슨 뭐 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미 다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꼭 NICU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심할 뿐이지 다른 파트들도 다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초저출생 생존율이 낮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도에는 극소저체중아 생존율이 89.3%거든요. 기사에서는 70%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죠? 여건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료와 좀 다른 자료를 쓰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치료를 잘 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하고 생존율은 비슷해요. 특히 이제 출생 체중마다 차이는 있지만 출생 체중이 1000g이 넘는다 그러면 대부분 생존한다 저희가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가진 의료진들이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그걸 버티다 번아웃이 온 분들은 NICU를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이제 전환을 하시고 그런 사직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문 닫는 NICU가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때 뭐 정부에서 수가를 더
잘 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병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업 문화들이 조금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사고 안 나면 그대로 유지하는 생각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남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더 일을 많이 줍니다. 이런 기업 운영 자체도 약간 가성비를 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정상적인 수가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TO 자체를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TO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TO를 늘릴 수 있을 만큼 수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TO가 늘어나서 지원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근무 환경이 좋아질 테니 나도 그러면 소아과 전공을 해가지고 NICU 들어가서 일할만 하겠다. 동기부여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뭔가 좀 너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단적으로 얘기해서 소아과 의사가 다시 늘어났어요. 근데 뭐 NICU 같은 특수파트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소아과 의사들 중에서 NICU를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논리가 똑같죠. 결국은 어떤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야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의사를 많이 뽑고 어떤 사람을 많이 양성을 해놓는다고 해서 힘든 일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모신 교수님도 어제 당직 쓰고 오셨죠? 당직을 이틀에 한 번씩 연달아서 계속 서다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연봉이 오른다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봉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려줄 거 아니면 차라리 같이 일하는 사람을 더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심지어 그 연봉도 안 올려주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해는 돼요. 왜냐면 병원이 무슨 자선 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어쨌든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야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힘든 와중에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과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